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남 미녀 커플입니다. 안녕. 자, 오늘의 주제는 한국에 살면 좋은 점, 장점, 그리고 네, 네, 장점. 예, 장점이죠. 좋은 점. 네네. 저희가 조금 영상이 늦었는데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래서 조금 나아져가지고 조금 늦게 찍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고고. 시작할까요? 고고. 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그 의료의 그 민영화, 네, 민영화로 사기업들이 다 이렇게 보험을 관리를 해서 되게 이제 비싸죠. 그쵸? 너무 비싸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의료보험을 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병원비 약값 포함해서 1,500원? 이었으면 다 했었어요. 진짜요? 네. 이렇게 싸? 이제 일반 시민들은 그보다 좀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여가지고, 그래서 진료비 1,000원, 약간 500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지 같은 경우도 한국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예, 예. 상당히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가 상당히 많아요. 오줌 쌌네요. 어따가 한국이가요. 예. 뭐 아무튼 이따가 닦고, 잘 봤어? 예, 밟았어요. 그 아무튼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아파도 병원에서 다 치료를 해주고 합니다. 네, 웃지 마세요. 이상해요 지금. 네, 아무튼 한국은 의료보험이 정말 잘 돼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정말 부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그런 데서 이제 물건을 이제 오다가 뭐죠? 주문이. 주문을 하면은 요즘에는 조금 빨라져가지고 그래도 4일, 5일 그리고 또는 조금 더 늦게 가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하루? 네. 이틀 안에 다 오더라고요. 예, 연휴 아닌 이상은. 그게 네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때 당시에 그거를 알았을 때 거의 맨날 주문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통장이 뚝배기 깨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달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은 거의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어떤 배달이요? 뭐 햄버거, 맥도날드나 뭐 KFC 뭐 대표적으로. 그쵸. 뭐 한국에서는 막 햄버거도 배달해주고 공차도 배달해주고 막 여러 곳에 다 배달해주잖아요. 음식 같은 거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적으로 피자는 배달을 시켜주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배달을 시켜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자기 자가용차 타고 배달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그 배달을 시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팁을 줘야 되고. 팁을 얼마 정도 주나요? 지금 한국이 2,000원? 네, 배달료가 2,000원, 3,000원 하는 것 같던데. 팁 같은 경우는 보통 10%? 15%? 많이 음식값의 10에서 15%. 그럼 15,000원짜리 시키면은 1,500원? 1,500원.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네요. 비싼 건 아닌데 이제 배달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짤 수 있겠죠? 음. 왜냐면은 자기 자가용으로 배달을 하고 또 자기가 또 기름도 넣어야 되고 자기 차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회사 차가 아니고 회사차가 아니고 거의 자가용차로 이렇게 배달합니다. 자가용에 보통 차에 거기 그 피자 그 사인만 올려놓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뭐 우리는 배달도 빠르고 하긴 한데 어때요? 배달 속도는 미국은? 어디서 배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음. 거기에 있는 레스토랑이 조금 멀면은 좀 30분, 40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뭐 가까우면 일찍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좀 다른 것 케바케인 것 같네요. 그러면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드도 이제 포인트가 뭐 주류가 있고 이제 뭐 포인트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있고 삼성은 삼성만의 포인트가 따로 있고 국민은행은 포인트리라는 게 있고 되게 다양하게 포인트를 이제 모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할인도 해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왜 꺼냈냐면은 이제 우리가 에버랜드나 이제 뭐 롯데월드 갈 때 이제 뭐 카드사마다 이제 혜택이 있어서 뭐 반값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와이프랑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이렇게 그 시월드라고 물고기 예, 물고기 놀이동산을 갔는데 군인밖에 할인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다행히도 장인어른이 군인이셔가지고 저는 좀 싸게 들어갔는데 한 명당 한 10만 원 냈죠. 100달러? 좀 비싸게 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할인도 뭐 통신사 할인도 있고 되게 할인이 많은데 거기는 좀 적더라고요. 군인 빼고는 딱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잠시 내려놓는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가방을 잠깐 놓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그 한순간에 누가 그거를 가져갈 수 있고 뭐 모두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은 한순간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깜짝 놀랐을 때 남편이랑 같이 카페를 갔어요. 근데 남편이 핸드폰을 거기서 놓고 가더라고요. 테이블에다가. 그래가지고 왜 놓고 가냐,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거에 있어서 조금 많이 싸웠었던 것 같지 않았어요? 네, 응, 처음에. 응, 많이 다퉜어요. 그것 한국 때문에. 같은 경우는 어딜 가든 CCTV랑 이제 바깥에도 뭐 방범용 CCTV도 있고 해서 그래서 뭐 절도는 진짜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네. 아무리 CCTV가 있어도 누가 가져가면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네. 왜 거기다 놓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거를 도난해서 처벌을 받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작은 걸 탐내서 오히려 지켜줘요. 옆에 사람들이. 아, 노트북에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음. 뭐 옆에 사람이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려고 하면은 이제 눈치를 준다던가 이제 맞고 혹은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이 주제를 왜 정했냐면은 한국은 이제 뭐 저도 뭐 날 새면서 술을 마실 때가 있고 뭐 그러지만 뚝배기 한 번씩은 깨져요. 그럼 조심해야 돼요. 눈치껏. 근데 이제 그렇게 밤늦게까지 놀아도 뭐 강도를 당한다거나 약간 그런 위험성은 우리나라는 되게 적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마약도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밤늦게까지 예. 노는 게 제일 신기했어요. 예. 그래도- 왜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제가 살았던 곳은 한 거의 9시? 9시 되면 다 문을 닫는데 한국에서는 9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그치? 9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9시까지가 시작이에요. 또 언제까지 시작하기도. 몇 시까지 놀았길래. 뭐 많게는 24시간 노는 뭐 형들도 있는데 어. 그건 미친 짓인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조금 술 마시는 문화에 대해서 되게 좀 관대하죠. 뭐 장점이나 단점인데 근데 그래도 미국보다는 이렇게 같이 뭐 술 마시면서 뭐 술 게임도 하고 뭐 젊은 사람들은 뭐 헌팅도 하고 뭐 그런 게 네 나름 재밌더라고요. 네. 미국은 워낙 땅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어딜 가든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가깝다고 생각해도 기본 10분, 20분은 운전을 해야 돼요. 뭐 LA, 뭐 로스앤젤레스, 뉴욕 뭐 그런 곳들은 워낙 다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은 이제 평범한 곳,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 뭐 오하이오, 뭐 워싱턴 뭐 그런 곳들은 다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편의점 같은 데도 편의점은 막 자주 안 가지만은 간다고 해도 무조건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쉽게 많이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편하게. 예.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뭐 워낙 편의점이 진짜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많아서 이제 뭐 어차피 저희는 소비자니까 많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좋지만은 뭐 일단은 위험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편의점은 조금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강도도 맞아요. 많고 엄청 많아요. 네. 사건들이 많아요. 편의점에서 그렇죠. 의외로. 그래서 우리는 뭐 가깝게 걸어서 뭐 한 5분 거리에 가서 야식 뭐 닭다리도 있고 뭐 핫바도 있고 치킨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정문화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뭐 제가 전에 일했던 곳에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가을철에 김장을 하실 때 이제 김치 갖다 먹으라고 뭐 한 박스 김치 냉장고 상자로 한 박스 정도 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제가 이모들이나 만날 때나 이제 이모들이 막 뭐라도 주려고, 예, 뭐 티슈든 뭐 수세미든 뭐 새거 뭐 받아온 거 본품으로 받아온 거 있으면 서로 주고, 저도 이제 영업을 하니까 이제 유통을 하니까 이제 뭐 간장 영업을 했을 때는 이제 간장, 예, 해서 갖다 드리고 뭐 이제 그렇게 했었죠. 예. 이제 뭐 그런 정문화가 있고, 또 그리고 막 그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뭐 아들 같아서 뭐 내 딸 같아서 뭐 음료수 서비스로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안주를 뭐 한국 술집 가면은 뭐 서비스로 또 뭐 나오잖아요. 그런 건 되게 공짜면 뭐든지 다 기분이 좋잖아요. 약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미국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외식을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반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반찬이 어떻게 보면 에피타이저? 그렇게 해가지고 또 따로 추가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것도 안 들고, 그리고 팁 같은 것도 뭐 어떻게 기분 좋을 때는 뭐 팁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거의 보통은 안 주죠. 네, 보통 한국은 안 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10에서 15% 네, 그렇게 주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6만 원짜리 비싼 음식 먹으러 가면은 엄청 더 줘야 되는 거네. 네, 기본 10에서 15%는 줘야 되니까. 그 기본이고 매너라고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그 정도는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시아 뷔페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시아 뷔페를 갔을 때 얼마나 썼죠 그때? 그때 팁까지 아마도 포함해서 팁까지 포함은 안 했고요. 아마도 28,000원? 28,000원? 네, 은근히 싸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팁을 줘야 되니까 팁 뷔페는 팁 별로 안 줘도 돼요, 솔직히. 왜냐면은 저희가 직접 갖다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덜 주긴 그때 하는데. 팁 주지 않았어요? 네, 2달러? 2달러? 2달러 2, 줬던 걸로 나는 3달러? 기억하는데. 2, 3달러 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팁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한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식 비용이 낮고, 그리고 같은 돈을 지불을 했을 때 우리는 반찬 가짓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점심 백반집에서 6,000원인데도 막 반찬 한 뭐 7, 8가지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은 되게 이제 그 외식 문화가 되게 조금 잘 자리 잡혀 있고 또 빨리빨리 나오고, 맥도날드도 심지어 우리나라 더 싸요. 네. 맞아요. 네. 비쌌죠. 빅맥을 갔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맥올데이 행사에서 6천 얼마? 5,900원? 5,900원? 4,900원인가 했는데 4달러 그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건 버거킹이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 빅맥 쌀 때 시켰을 때 한 8달러 정도 나왔던 걸로 내가 기억을. 8달러? 네, 9달러? 우리 둘이 합쳐서 한 16,000, 16달러 나왔으니까. 은근한 레스토랑을 네. 가서 먹는 것처럼. 그쵸. 네. 원래 맥도날드가 미국 건데 한국이 더 싸니까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 버스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국에서는 버스가 이제 많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개인 자가용 차를 쓰고, 워낙 그 거리가 이렇게 좀 넓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버스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옆 나라 캐나다에 갔을 때 이제 캐나다 버스비가 한 번 가는데 3.5달러, 그러니까 3,500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올랐어도 전주 기준에서 1,300원인가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봤을 때 예. 기억했어요. 근데 그러면 거의 3번 타는 정도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쵸. 굳이 내가 차를 안 사고 해도 버스로 다닐 수 있고, 또 막 뭐 어디 안 가는 데 없잖아요. 한국은 버스가. 그쵸, 시내 다 버스도. 가잖아요. 네. 네. 그리고 다 가깝고 네, 그러니까. 시외 버스도 그렇고. 네. 그리고 택시비도 이번에 언제 탔었지? 내가 마지막 탔을 때가 2,900원이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뭐 어쨌거나 한국 같은 경우는 택시비가 많이 나와봤자 뭐 가까운 거리 가고 해도 뭐 돈만 원 안짝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은 한국과 달리 기본 거리급, 네. 그 다음에 추가 거리, 네. 그 다음에 사람 인원수,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뉴욕 갔을 때 한
5분? 10분 거리였거든요. 근데 만 얼마 나왔어요. 만 얼마요? 응. 도둑놈이네. 진짜 비싸게 나왔어요. 뉴욕은 더 비싸긴 하지만은 음. 진짜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한 명이 타든 네 명이 타든 어차피 똑같은 택시비니까 n분의 1에서 더 싸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고 또 팁도 줘야 되잖아요. 팁이요? 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근데 운전기사들도 팁 줘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제가 안 냈어요. 저희 아빠가 내가지고 몰라요. 왜냐면 캐나다에서도 팁을 따로 제공을 해줬거든요. 저희가 이제 택시 기사한테 한번 타봤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캐나다 있을 때 그 카드 댐하면서 음. 팁 얼마 줄 거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노동력을 중시하는 그런 아메리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저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것보다 이제 더 좋은 점도 많겠지만은 이제 시간상 그리고 너무 이제 길어지면 지루해지기 때문에 미안해 얘도 지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계부 쓰는 방법, 예, 이제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희가 작년 이제 미국 이민 가기 전에 1억 정도를 모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뭐 쓸 거 쓰고 신혼여행 가고 해서 조금 줄기는 했는데 이제 어쨌거나 저희가 미국 문화도 있지만 이제 삶의 이야기라던가 약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이번 주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인사할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